자, 홀란드의 장점을 설명하기 아주 좋은 최근의 이제 득점 상황들 혹은 이제 득점을 놓친 상황들에 대해서 일단은 뭐 캡처를 몇 장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지금 상황은 이제 메뉴전이고요. 지금은 이제 뭐 득점으로 연결되진 못했지만은 지금 도쿠가 이제 좋은 패스를 이제 홀란드에게 연결해 주려는 지금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여기서 레인도르스 같은 경우에는 볼을 흘려주죠. 이래서 다이렉트로 홀란드에게 연결되는 이런 장면이 한번 연출이 됐었어요. 물론 이제 이 상황에서 홀란드의 마무리가 약간 아쉬웠던 관계로 이게 득점으로 연결되지 못했지만요. 그리고 이제 다음 장면 한번 보시죠.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메뉴전이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득점으로 기록이 된 상황이에요. 이제 그 도쿠의 어시스트로 이제 기록이 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다음 장면, 자, 이거는 이제 포든이, 이거 엄청나게 화제가 됐었죠. 포든이 굉장히 창의적인 패스로 이제 홀란드에게 득점을 연결시켜 줬었던 이제 그런 장면이었죠. 이거는 이제 도쿠가 지금 요렇게 채널을 만들어주면 이제 동료 선수들이 이제 가짜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요렇게 채널을 연결시켜줬고, 도쿠와 홀란드 간에 요렇게 일직선상으로 이제 공간이 만들어진 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게 또 이제 득점으로 연결이 됐었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최근에 모나코전이에요. 모나코전의 상황이고, 지금은 포든이 이제 좋은 패스를 오라일리에게 연결시켜줬고, 오라일리가 이제 그 홀란드에게 공을 띄워주려는 이제 크로스를 시도하려는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것도 득점으로 연결이 됐었고요. 요게 아마도 이제 제가 준비한 마지막 장면일 것 같은데, 요 상황도 마찬가지로 이제 모나코 장면이었고, 그바르디올이 다이렉트로 이번에는 로프트 패스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공을 띄워차서 홀란드에게 공을 연결시켜 주려는 이런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것도 이제 득점으로 연결이 됐어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결론까지도 나와버립니다. 여기서 홀란드의 장점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형님들 맞춰보시겠어요? 여기서 홀란드의 장점이 무엇일까? 라인 브레이킹이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좀 너무 추상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홀란드는 항상 상대 수비수 어깨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깨만큼 뒤로 가 있어요, 항상. 뭐 아까 보여드렸던 장면들 또 다시 한번 찬찬히 보세요. 보시면은 또 어깨만큼 뒤로 가 있죠. 지금 상황에서도 어깨만큼 뒤로 가 있고, 어깨만큼 뒤로 가 있고요. 어깨만큼 뒤로 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그러니까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이 무엇이냐면은, 이 선수가 사실 득점 전환력이 그렇게 매우 빼어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리는 것도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다른 각도로 우리가 이제 그 접근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인 거예요. 어째서 홀란드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자, 이게 24-25 시즌의 옵사이드 기록이거든요. 1위에서 이제 그 8위까지, 공동 8위까지 기록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지난 시즌에 크리스 우드는 이제 28차례 옵사이드를 기록을 했어요. 따라서 반대로 생각해보면, 조금 더 이제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28번이나 이제 득점 찬스를 낭비했다라고도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홀란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옵사이드를 4번을 기록했습니다. 홀란드는 그러니까 득점 찬스를 낭비하는 선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난 시즌 기록 하나만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반박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지지난 시즌에 홀란드의 옵사이드 기록을 또 가져와 봤어요. 지지난 시즌에는 6번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홀란드가 이제 라인 브레이킹을 시도할 때 보면은 되게 재밌는 장면을 연출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보통 선수들은 이제 선형적으로 움직이거든요. 이제 직선적으로 프로그레시브 런이라든지 이제 아니면은 앵글런을 친다라든지 선형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홀란드는 비선형적으로 움직입니다. 곡선을 그리면서 움직여요. 이게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상대 선수의 이제 어깨를 보고 한 걸음 뒤에서부터 이제 스타트를 시작하기 때문이다라고도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물론 이제 이거는 그건 있죠. 이 선수가 라인 브레이킹을 꽤나 이제 러프하게, 꽤나 뒤에서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선수가 다른 수비수들보다 더 나은 스프린트 능력을 갖고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좋은 신체 조건,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제 그 긴 다리를 활용해서 공에 결국에는 이제 도달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좋은 신체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고도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는, 저를 포함한 이제 많은 맨시티 팬분들은 크로스 플레이 좀 해라, 크로스 플레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왜 윙포워드들, 풀백들은 왜 자꾸 크로스를 올리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결국에는 이런 홀란드의 특성 때문이다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는 라인 브레이킹을 빡세게, 그러니까는 뭐 손이나 발을 보고 라인 브레이킹을 시도하는 게 아니고 어깨 라인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센터백보다 항상 식사드 박스 안으로 도달하는 시간이 보통은 이제 센터백들보다 느리다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높은 궤적의 크로스가 이제 올라올 경우에는 머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헤더를 통해서 득점으로 이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막 그렇게 많이 만들어지진 않는다라고도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이 홀란드의 특성에 대해서 이제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또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 혹시 그러면은 홀란드의 이 그 특성이 아니고 비선형적으로 라인 브레이킹을 시도하는 이 방식은 홀란드의
특성이 아니고 펩이 시킨 게 아니냐, 전술적으로 주문한 게 아니냐라고도 이제 그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그 아게로의 옵사이드 기록을 보고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15-16 시즌의 아게로의 옵사이드 수치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일단은 펩이 오기 전에 아게로는 15-16 시즌에 24번의 옵사이드를 이제 기록하게 돼요. 그리고 펩이 오고 난 이후에 30경기 이상 이제 출장한 경기가 18-19 시즌이었거든요. 이때 당시에 33경기를 출장했었는데 요때 18-19 시즌의 아게로를 보면은 21번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죠. 지금 아게로의 수치만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이거는 펩이 이제 홀란드에게 주문한 게 아니라 홀란드 고유의 특성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홀란드는 찬스를 낭비하는 선수가 아니고요. 찬스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선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샷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반이 갖추어지게 되기도 한 거고요. 그리고 그 많은 시도들을 기반으로 이제 또 많은 득점을 또 이제 성공시킬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이를테면은 지지난 시즌에 다르윈 누네스 같은 경우에는 28차례의 옵사이드를 기록하게 되거든요. 리그에서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난 시즌에 크리스 우드처럼 다르윈 누네스도 28번이나 이제 그 찬스를 낭비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28번을 뭐 오롯이 득점으로 모두 다 이제 전환시키진 못하더라도 여기서 절반 정도만 성공을 시켰어도 14골이나 추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제 뜻으로 해석이 되는 부분인 거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이번 시즌의 기록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현재까지 에바니 우송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벌써 6차례나 지금 옵사이드를 기록하고 있고요. 지난 시즌에 홀란드가 이제 총 4개의 옵사이드를 기록했었다고 말씀드렸었죠. 지금 벌써 쿠두스, 세메뇨, 이제 포스터 같은 이런 선수들은 벌써 옵사이드를 4개나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찬스를 이만큼이나 낭비를 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메뉴의 도루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윙백으로 이제 출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옵사이드를 3번이나 기록했다라는 거는 반대로 이야기해서 이제 전환 패스를 이제 3차례나 낭비를 했다라고도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선 홀란드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사실 뭐 스프린트나 피지컬, 득점력, 오프 더 볼런, 샷, 위치 선정 이런 요소들이 먼저 나오기보다는 이 선수의 라인 브레이킹 능력을 먼저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하에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상대적 수비 라인 높이에 따라서 수치가 달라지진 않을까요? 아무래도 전 시즌 이거는 짤로도 이제 보여드렸는데, 지난 시즌 그 상황들도 보시면요 늘 그래요. 그러니까는 트래블 시즌부터 지금까지 보시면은 항상 상대의 어깨만큼 뒤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깨 라인에 맞춰서 뒤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발 뒤로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스타트도 한 발 뒤에서 시작하는 거고요. 이거는 박스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항상, 그러니까 돌아서 나가는 거죠. 나를 견제하고 있는 센터백이 있으면은 이 센터백 한 발 뒤에서 돌아 나가는 거예요. 이러니까는 상대 센터백도 홀란드의 위치를 이제 파악하기까지는 약간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왜냐면은 오른쪽에 있었던 선수인데 눈 깜짝하니까 왼쪽에 있어. 왜? 돌아서 나가니까요. 비선형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라인 브레이킹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터치를 많이 가져가는 선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회들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도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모나코전의 첫 득점 상황은 사실은 홀란드의 첫 터치였거든요. 그 득점을 하기 직전까지 홀란드는 터치를 한 적이 없어요. 터치를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있다가 딱 그 득점 상황 때 라인 브레이킹도 아니죠. 일단 스프린트를 적절하게 잘 치고 들어가서 결국에는 이제 첫 번째 터치로 득점을 성공시키게 되는 이런 이제 상황을 연출해주기도 했었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이 크로스에는 좀 약간 취약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홀란드의 그 최대 강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하이 크로스보다는 로우 크로스, 드리븐 크로스 혹은 컵백류의 낮게 들어오는 이런 궤적의 패스를 득점으로 전환시키기 최적의 선수다라고도 이제 할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대의 이제 뭐 발이나 팔 위치에 맞춰서, 그러니까는 아슬아슬하게 라인 컨트롤을 하는 선수가 아니라서 항상 6야드 박스 안으로 도달하는 시간이 상대 센터백보다 이제 느리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발을 내밀어서 이제 득점을 성공시키는 경우가 많죠. 또 다만 또 그건 있죠. 그런 취약점은 있죠. 그 상대 센터백의 스프린트가 좋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홀란드가 발을 뻗기 이전에 상대 센터백이 먼저 이제 스팟에 도달해서 이제 공을 그 걷어내는 이제 상황이 이제 빈번하게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홀란드를 상대하기 가장 좋은 센터백은 역시나 이제 스프린트가 좋은 선수다라고도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이 크로스 요거에 약간 취약할 수가 있다. 다만 이제 지공 상황이 되었을 때는 또 다르죠. 왜냐면 홀란드가 이미 박스 안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얘기가 약간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언제나 이제 그 홀란드의 위치 선정이 이제 대응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상대 센터백의 위치 선정에 대응해서 이동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좋은 위치를 먼저 선점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하이 크로스에는 취약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죠.